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주변에 인공지능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어떤 모습일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불현듯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동안 인공지능은 공상과학 영화 속 단골 소재였는데요. 영화 속에서 그린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영화는 인간을 지배하려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단연 터미네이터. 영화 속에서 인간과 로봇은 처참한 전쟁을 벌입니다. 매트리스 속 세계는 더 침울한데요. 2199년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은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건전지로 전락합니다. 인간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됩니다. 하지만 악영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도 그려졌는데요. 영화 월리에서는 쓰레기 더미가 된 지구에서 홀로 지구를 지키는 청소 로봇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꼬마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로봇. 영화 빅히어로 속 로봇 베이맥스는 푹신푹신해 보이는 외모만큼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인간과 인공지능이 특별한 감정을 쌓기도 합니다. 영화 그녀에서 말이죠. 외롭고 공허한 나날을 보내던 남자 주인공, 그의 삶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휴대전화 사만타. 예쁜 목소리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또 공감해주는 그녀에게 남자 주인공은 점차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에 등장하는 로봇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외모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시기, 질투, 고통 같은 감정까지 느끼는데요.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로봇은 인간이 되기를 갈구합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진입해받는 암울한 미래부터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미래까지 영화 속에서 그린 미래는 저마다 달랐는데요. 인공지능의 시대의 도래, 인류에게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네.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음, 저는 축복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다양한 편리한 점들이 점점 생기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점에서는 조금 나쁜 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 속의 인공지능 활용법입니다. IT나 무인항공 로봇 또는 농업 에너지나 헬스케어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네이버 등등에서 지식 서비스에서도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 만한 제품, 또 좋아하는 제품들을 계속 광고로 띄워주는 기능들도 다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는 저희가 매일매일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속 추천 동영상, 맞춤 동영상 기능인데요. 내가 자주 클릭하는 비슷한 류의 영상이나 주제나 아니면 그 인물이 나오는 영상들을 계속 맞춤으로 보여줌으로써 내 취향에 맞는 영상들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에 가장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네,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사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알파고인데요. 이세돌과 알파고가 처음에 대결을 한다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세돌이 이길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알파고가 완승을 거두었죠. 그 뒤로 인공지능은 점점 더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큰 범주 안에서 설명을 하는 장표인데요. 인공지능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을 총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안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방법이고요. 딥러닝은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영화 속에서 나왔던 인간과 비슷한 로봇들은 딥러닝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졌는데요. 사실 저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활용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챗GPT를 비롯해서 딥러닝 기술도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는 인간과 같은 로봇을 현실 속에서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핸드 팔로잉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에 따라 반응하는 근접 센서입니다. 근접 센서 안에 있는 발광부에서 빛이 나가고 물체에 부딪힌 다음에 빛이 되돌아와서 술광부에 닿으면 프로세서가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근접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프로세서가 신호를 처리하면서 다른 부품에다 신호를 전달합니다. 지금 핸드팔로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구동하게 되고요. 저희 회사 키트 중에 비슷한 손뼉 등대 같은 경우에는 LED를 킨다던가 다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서가 신호를 처리해서 다른 부품에다 신호를 전달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 자동차에 꼭 들어가야 하는 동력기관의 핵심 모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C 모터란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모터인데요. 흔히 말하는 모터랑 서브 모터의 차이점은 모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가죠. 우리 바퀴 같은 곳에 사용하는 것들이 모터이고요. 네, 모터의 회전 각도의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제어할 수가 없고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나 속도를 제어할 수 있고요. 대신에 서브 모터보다는 훨씬 더 힘이 세고 전류 전압에 따라서 회전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서브 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주차장 차단기 같이 정해져 있는 각도를 넘어서는 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DC 모터보다는 좀 힘적인 부분에서는 약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핸드플라잉 자동차에서 사용할 모터는 DC 모터이고요. 이 자동차에서 회전 각도는 제어가 불가능하지만 네, 저희가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은 네, 그렇게 빨간색 검정선을 반대로 꽂아서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핸드 팔로잉 자동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무 키트와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뜯어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이 작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먼저 첫 번째는 핸드팔로잉 나무자동차 나무 키트 이렇게 두 번째에 있는 모터 노란색 모터이죠. 네. 그 다음 AAA 배터리 케이스 AAA 배터리 표생 코딩 근접 센서 모듈 그리고 양면 테이프 2개 바퀴는 총 4개가 필요하고요. 자, 샤프트가 3종류가 들어있는데요. 제일 긴 80mm 샤프트와 40mm 샤프트, 30mm 샤프트 이렇게 총 3개까지 구성품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표생 코딩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버클형 부품 쉽게 끼우고 빼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부품은 양 끝이 얇은 부분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상처럼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한쪽을 비스듬하게 끼운 다음에 힘을 주면서 밀어 넣으면서 끼워주면 늘 쉽게 끼워줍니다.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이 끼워져 있어서 튀어나온 부분을 양손으로 동시에 밀면서 쭉 밀어주면 그냥 부분을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조립부를 잘못 봐서 잘못 조립을 풀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1번 나무를 모터 앞쪽에 끼워줍니다. 모터 선이 1번 나무의 네모난 부분에 오도록 조립을 해줄 건데요. 모터의 1번 나무를 조립해줄 때 완전히 꼭 끼우지 않고 사진처럼 모터가 돌출된 부분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걸쳐 놓아주세요. 그리고 조립 시의 주의사항으로는 모터의 선이 1번 나무 구멍의 네모난 부분에 오도록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볼록한 부분이 아래쪽에 오도록 조립해 주세요. 1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 돌려서 빼주시고요. 사진같이 이쪽에 볼록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구멍 있는 쪽이 위쪽으로 가는 거고요. 사진 보시면 선이 이 네모난 쪽 이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조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나무를 모터 뒤쪽에 조립을 해주는데요. 모터의 돌출부를 2번 나무 홈에다가 끼워주세요. 모터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을 2번 나무에 끼워주는 겁니다. 숫자가 1번 나무와 같은 방향으로 보이도록 조립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나무판에서 2번을 떼어내어 주시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요 부분을 넣을 거고요. 숫자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1, 2가 더 보일 수 있게 네, 이렇게 조립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따 윗까지 하면 이쪽이 고정이 될 거라서요. 네, 이렇게 조립을 진행해 주세요. 다음으로 숫자 3이 쓰여진 면이 위로 갈 수 있도록 네, 3번 나무에 홈으로 모터선을 넣어서 빼주고 그걸 2번에 1번에 있는 1번입니다. 1번에 있는 구멍에 조립을 해줍니다. 3번 나무 방향을 잘 맞춰서 사진과 똑같이 조립해 주세요. 3번 나무판을 떼어내어 주고요. 그 다음 지금 조립하는 부분이 1번에 있는 네모난 구멍이 있는 쪽에다가 3번을 이렇게 넣을 거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맞추어 주면 됩니다. 이 3번에 있는 구멍으로 모터선을 이렇게 밖으로 빼놔 주세요. 그 다음 4번 나무를 옆쪽으로 조립을 해줍니다. 4번 나무의 그림이 바깥쪽에 가도록 1번, 2번, 3번에 동시에 조립을 해주세요. 4번 나무가
그 구멍 있는 쪽으로 4번 나무가 붙어야 되죠. 네. 그래서 4번에 있는 홈에다가 딱 끼워주시면 고정이 아주 잘 됩니다. 네. 이렇게 고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조립해 주시고요. 5번 나무의 그림이 보이도록 4번 나무 앞쪽에 조립을 해줍니다. 버클형 부품이기 때문에 잘 조립되어 걸리도록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한쪽을 비스듬하게 넣은 다음에 눌러주면서 끼워줍니다. 네, 5번 나무 끝낼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얇은 부품이 있기 때문에 네, 5번 나무 앞에 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이쪽 앞쪽에 있는 긴 부분 앞쪽에 넣을 건데요. 네, 버클형 부품이기 때문에 살짝 비스듬하게 넣어서 이렇게 밀어서 장착을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6번 나무의 그림이 보이도록 4번 나무의 뒤쪽에 조립을 해줄 겁니다. 버클형 부품이기 때문에 어,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같은 요령으로 조립을 진행해 주세요. 네. 6번 나무를 떼어주세요. 버클형 부품들 떼어낼 때 좀 조심해서 떼어내 주셔야 됩니다. 좀 얇은 쪽이 있기 때문에 떼어내어 주시고 얘를 역시 그림이 보이는 쪽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밀어서 네, 조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앞변 모양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 7번 나무의 그림이 보이도록 조립을 진행해 줍니다. 7번 나무의 그림이 어, 보이도록 1번, 2번, 3번, 5번, 6번을 동시에 조립해 주는데요. 버클형 부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조립을 진행해 줍니다. 7번 나무 그림이고요. 선을 잘 빼주시고 버클형 부품부터 차례차례 한번 넣어볼게요. 먼저 버클형 부품 하나 넣고요. 중간에 있는 부분, 네, 이 부분들을 차례차례 조립을 해줍니다. 네, 중간에 조금 만들어보요 이렇게 조금 맞춰서 해주면 좀 소리가 나면서 잘 진행이 됩니다. 샤프트가 3개가 들어있었는데요. 바퀴 2개와 짧은 샤프트들, 40mm와 30mm 샤프트 2개를 사진과 같이 조립을 해줍니다. 바퀴 샤프트를 끼울 때 손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단한 물체를 대고 눌러 끼워주시거나 아이들 말고 옆에 어른이 있으시다면 어른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샤프트 있고요. 음,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책상에다 대고 끼웠는데 샤프트를 너무 이제 세게 끼워주시면 이 샤프트가 이 플라스틱 바퀴를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힘 해주면서 끼워주면 됩니다. 빠지지 않는지 한 번씩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요거를 지금 모터 있는 쪽 보면 이쪽 네, 부분 보이시죠? 네, 하얀색
그 돌아가는 부분에다가 한번 끼워놔 줄 거예요. 모터선이 나온 쪽에 조금 더 긴 샤프트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이쪽이 조금 길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샤프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끼워줄게요. 그리고 짧은 샤프트는 이 모터선 나온 쪽 반대쪽에 끼울 수 있고, 이렇게 끼운 다음에 살짝 이렇게 밀어주셔도 되거든요. 이거 할 때도 역시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끼워줘야 돼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잘 안 들어간다고 무리하게 한 번에 힘을 주면 샤프트가 구부러지거나 모터 축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적절한 힘으로 천천히 눌러서 조립을 진행해 주세요. 다음 하나 더 있는 긴 샤프트에 바퀴를 하나 끼워준 다음에 구멍 안에 끼우고 나머지 바퀴도 끼워주면서 자동차체를 완성을 해줍니다. 역시 너무 무리하게 끼우거나 어,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조립을 진행해 주세요. 네, 샤프트를 먼저 한쪽을 끼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끼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딱딱한 물체를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손 다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잘 눌러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한쪽 피만 끼운 샤프트를 넣어줘요. 그럼 다음 반대쪽 바퀴도 반대쪽 샤프트 쪽에다가 잘 끼워주면 돼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샤프트를 항상 바퀴를 뚫고 샤프트가 나오지 않게 조심해서 조립을 진행해줘요. 얘는 좀 이렇게 움직이죠? 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센서 모듈을 앞범퍼 5번 나무에다가 이렇게 지금 사진처럼 붙여줄 건데요. 센서 모듈의 센서가 자동차의 아래쪽에 가도록 조립을 해줄 겁니다. 네, 보시면 센서의 로고가 인쇄된 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앞범퍼에 사진처럼 센서 부분이, 이 부분이죠. 네, 센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붙여주세요. 네, 이런 센서가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이 센서 부분이거든요. 네. 로고 있는 부분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하나 붙여줄 겁니다. 좀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냥 떼어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쪽에다 이제 손을 놓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해도 바닥에 닿지는 않죠. 네. 이쪽에다가 가운데 붙였어야 되는데 전 좀 삐뚤어졌네. 네, 이거는 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센서를 붙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모터선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모터에서 나온 선 중에서 검은색 선을 모듈의 플러스 부분에, 빨간색 선을 모듈의 마이너스 부분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보시면 모듈에 플러스 선이 있죠. 플러스 선을 모터에 보이실까요? 이쪽에 모터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를 모터의 마이너스에 빨간색 선을 모터의 마이너스에 연결했고요. 검정색 선을 모듈의 모터의 플러스에다 연결을 해줄게요.
위에 있는 부분이 검정색 선, 아래쪽이 빨간색 선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배터리 케이스에 배터리를 넣어줄게요. 요거 틀리는 친구들 정말 많은데요. 배터리 케이스에 뭐 스프링이 있는 쪽에 네, 평평한 쪽을 넣어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쪽에 튀어나온 쪽을 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케이스를 이렇게 밀어서 열어주시고 보면 자세히 보면 안쪽에도 마이너스 플러스랑 모양도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확인하시고 어, 평평한 쪽이 스프링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평평한 쪽이 스프링이 있는 쪽으로 밀어 넣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밀어서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배터리 케이스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스위치가 있는 쪽에다가 양면 테이프 남은 거 한 개를 붙여줄 겁니다. 네, 중간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네, 얘를 연결을 해줄 건데 저희가 나중에 온오프 스위치를 꺼야 돼서 쭉 부분에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봤을 때 온오프 스위치를 조직할 수 있는 부분에다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온오프 할 수 있겠죠? 해주시고 여기 앞쪽에 보면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모터 연결하고 여기 적혀져 있네. 모터 연결하고 좀 반대인데 네, 모듈을 플러스에 빨간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빨간색 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ます. 조금 빡빡할 수 있어서 살짝 힘을 주면서 끼워주셔야 돼요. 보면 그래서 배터리 쪽은 플러스가 먼저 플러스는 빨간 선에 검정선에는 마이너스가 꽂혀 있고요. 모터 쪽은 반대로 플러스에 검정색 선, 마이너스에 빨간색 선이 꽂혀져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봐주세요. 네, 자료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배터리 케이스는 빨간 선이 플러스, 검은 선이 마이너스 이렇게 잘 확인하시고 꽂아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꼭 좀 봐주세요. 네, 헬그달롱이 자동차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동차의 전원을 켜고 자동차 앞에 센서를 가까이 댔을 때 손을 따라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스위치를 켜주시고 자, 가만히 있죠? 제가 앞쪽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면 이렇게 제 손을 따라오는 자동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지금 이 정도 가까이 갔을 때 움직이는데요. 어, 드라이버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감도를 조정해주면 감도가 조금 더 가까이 갔을 때 민감해지거나 좀 멀리 갔는데도 민감해지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더 멀리 있을 때도 따라오게 하고 싶다던가 할 때는 요거를 돌려주면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핸드 팔로잉 자동차 만들기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